안녕하세요. 2005년 등단 이후 문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첫 번째 시집 바다 내가 그리우면, 두 번째 시집 가슴에 달 하나는 품고 살아야지, 세 번째 시집 울지 마라 잘 살았다 등 세 권의 개인 시집을 발간하고 그 외 다수의 공조와 함께 현재 경남 양산에서 글쓰기 지도와 독서 관련으로 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를 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이신남입니다. 울지 마라 잘 살았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남편에게 갑자기 찾아온 암 진단으로 1년 6개월 투병기간 함께 보낸 시간을 생각하면서 울음으로 써내린 글입니다. 살부비며 살아온 27년의 부부애로 한 사람의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시간, 그 순간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에 담아둔 말들을 정리했으며 시를 쓰는 아내에게 선망 중에도 내각시 이름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반복했던 말에 용기를 내어 발간하게 된 시집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남은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서 끝까지 글을 쓰게끔 해주신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어쩌면 세 번째 시집 울지 마라 잘 살았다는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잊혀진다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으로 또 아이들 아빠로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주신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기일에 맞추어 시집을 준비했고 충문 대신 시집에 담은 시 중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제일 먼저 낭독하게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하늘에 계신 남편도 내려다보면서 뿌듯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아픔을 이슬처럼 영롱하게 승화시키고 보석으로 작품이 평가될 것이다. 눈물 나는 삶이 시를 만들었다. 추위를 헤집고 돋아난 햇순처럼 뻗어나가기를 기도한다. 슬픈 소설책을 읽은 기분이다. 외롭지 않은 풍성한 죽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부러워하기는 처음이며 죽음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준 시다. 베갯잇을 흥건히 적게 만든 시다. 두 번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시다. 추모와 그 너머의 숨은 삶의 풍경이 가슴에 눈물로 그려진다. 눈물의 꽃으로 피어난 시집 발간 축하드린다. 구구절절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아픔의 성숙을 시로 파송하셨다. 읽고 나서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빗장이 궁금해서 손에서 시집을 놓을 수 없었다. 남편의 생전 모습을 떠올려 주시며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주위에서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축하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참 많이 옆에서 애썼다며 시집에 있는 시 일부를 적어주시며 그때의 제 마음을 헤아려 아파해 주기도 하셨고 시집 제목을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멀리서 또 가까이서 전화를 하며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두 번 읽은 소설 같은 시집, 좀처럼 발견되기 어려운 침샘암이라는 병명을 받고 그로부터 사유어가는 남편의 생명을 울며 붙들고 불며 붙들고 산 1년을 시인은 시인인지라 시어로 그림을 그려놓았다. 그래, 시로 그린 그림.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1년을 목을 매이며 그림을 그려놓았다. 아, 이렇게 사랑을 할 수도 있구나. 읽는데 자꾸 눈물이 났다. 얼마나 애타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눈물을 닦아가며 한참에 두 번 읽은 시집. 남편을 가슴에 안고 피눈물을 흘린 1년을 보내고 나서는 그리움과 전쟁을 한 1년을 시인은 조금도 안 모자라게 혹은 넘쳐서 다른 이미지가 되지도 않게 그렇게 울음을 그리고 사랑을 그려놓았다. 사랑해 본 사람은 혹여 울며 읽을 시집. 선생님의 언어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 않는다. 떠나보낸 남편을 그리워하며
1년 기일에 쓴 이 시집은 읽고 나니 연애시다. 한이 없는 사랑을 한 사람의 연애시. 진짜 아름다운 연애시.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이나 현재 가족 중 누군가가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간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병인을 비롯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가족들이 읽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며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도 죽는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지인들에게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가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많이 사랑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순간순간 의미 있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팔딱이던 심장이 멈추자 한 사람의 인생에 모든 것이 정지해버리는 순간을 직접 보면서 힘들게 쌓은 삶의 일항이 흔적마저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고 깊은 허무에 빠져든 날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남편을 보내고 나서야 알게 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지 마라 잘 살았다의 저자 이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신남의 언니이자 수필가 시인으로 활동 중인 이향희입니다. 동생의 사부곡 시집 울지 마라 잘 살았다의 발문을 빌어 하늘에 계신 제부에게 동생의 소식을 전하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그곳에도 봄이 오고 있나요? 이향희. 하얀 연동으로 피어 올린 그리움에 답장되어 떨어진 꽃잎 편지. 그곳은 그리도 멀어 다시 오지 못할 곳이라 하건만 먼 길을 돌아 예까지 닿도록 눈물 자국 마르지 않은 걸 보니 마음이 아려옵니다. 북망을 향해 성껏 오므려 실어보낸 동생의 눈물에다 제보의 마음 보태고 보태어 말을 새가 없었던 걸까요? 순백의 꽃엔 눈물이 짓물러 온통 얼룩져 있습니다. 끝까지 남편이고 아버지여서 차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저 여린 꽃잎에 다 쏟아졌나 봅니다. 목련하 피고 지며 바다와 고향집을 안고 앉은 햇살 가득한 장지에 제부를 앉히고 오던 날 그 옆자리 아내의 자리까지 단정히도 앉혀놓은 것을 보며 어떤 든든함이 언니로서의 무거운 마음을 한결 들어주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보내고 연애 맞은 얄밉도록 허드러진 봄날 밑자리 하얗게 꽃잎 떨구기 시작한 백목련을 보며 두 사람의 경계 없는 연서가 저리 피고 지고 있구나 했었지요. 다시 봄이 옵니다. 제부 떠난 지 꼭 1년이 되네요. 유족연금을 하늘에서 남편이 보내는 월급이라며 지아비의 우란에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이 기특하고 짠해집니다. 봄이 오듯 제부가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프다는 선고 이후 멈춰버렸다는 시간. 그래서 더 촘촘한 부부의 시간으로 채운 병동 생활과 이후의 바람과 빗물에 실어 주고받았던 그리움들이 찐한 사부곡의 시집이 되었습니다. 글자마다에 흐르는 순결한 슬픔, 시어에 담긴 애틋한 부부애, 마침내 시혼으로 깃든 제부의 전부, 함께 읽었던 생을 송두리째 반추하여 지아비의 혈관 속에 추억으로 흘려주었던 병동 생활이 다시 회옥이 되어 햇살 한 올, 바람 한 움까지 시로 담아 제부에게 붙이는 그리움의 소포. 기쁨과 반가움이 새어나와 번긋한 제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몸과 마음 어디 있든지 남겨진 가족 꼭꼭 지켜주고 살펴주실 제부. 우리도 동생을 챙길 것이니 염려는 헐헐 놓으세요. 우리 제부로 와주셔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그곳에서도 행복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둘째 처형 쓴